오늘은 제가 사무실에 벙커에 안 있고요.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게 차가 오늘 너무 막혀가지고 집에 오는데 1시간 35분을 왔네요. 서초동에서 여기까지 13km밖에 안 걸리는데 1시간 35분을 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8시 40분 도착해가지고 8시 40분 도착해가지고 밥을 먹고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집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카메라 오늘 무거운 카메라를 못 들고요. 얼굴을 한번 보여.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집에서 방에서 작은 방에서 이렇게 오늘은 카메라가 이게 그 백종원 카메라라고 백종원 대표 그분께서 왜 그 골목식당 다닐 때 손에다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 있잖아요. 네모 반듯한 거. 그 카메라 캐논 카메라인데 그것도 이렇게 해서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발로 건드리네 이거를. 네, 어서 오시고요. 네. 근데 이게 채팅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구나. 채팅창이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으로 바꿔서 채팅창 여기 있구나. 왜 채팅창이 휴대폰에 안 뜨지? 잠시만요. 잠깐만 노래 듣고 계세요. 뜨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자꾸 발로 건드리네. 이거 발을 뻗으면 안 되겠구나. 카메라는 이 정도 각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시고요. 부족하지만 제 방송을 보고 좋으시다는 분이 계시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카메라 발로 차지 말라고요. 카메라가 여기 다리가 밑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다리를 이쪽으로 좀 빼고 앉아야지. 이게 다리를 잘못 뻗으면 여기도 뻗어야지. 앞을 뻗으면 자꾸 발로 차네요. 이렇게 하네요. 카메라가 너무 크니까 무거운 거를 제가 다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지금 조그만 카메라 하나 하고 노트북하고 그렇게만 가지고 왔습니다. 노트북을 좀 줄이고 오늘은요 이제 10시 아직 10시 1분 전 10시 됐네요. 한 5분에서 한 7, 8분 그 정도 잠깐 얘기 나누고요. 제가 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건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제가 아침에 MPL에 대해서 MPL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런 물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사례라든가 어떤 설명을 좀 부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물건들을 제가 직접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카메라 여기 있구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제가 오늘 한 9개 정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같이 대부법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개인이라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응용할 수 있게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실시간 방송 축하. 네, 감사합니다. 전화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 노트북에 원래 노트북도 근데 그 음악 스피커가 있지 않나요? 노트북도 스피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노트북을 사용을 못해서 그런지 노트북에서 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휴대폰으로다가 음악을 조그맣게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하죠. 어떤 걸 계속하는지 계속하죠. 실시간 방송도 제가 이제 오늘이 5번째인데 이제 갈수록 좀 스킬이 늘겠죠. 지금은 제가 그냥 제 얼굴만 달랑 나오는데 상위에 홍티경매 라이브라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넣고 밑에 자막이라든가 그냥 보통 보면 다른 좀 대형 유튜브 보면은 밑에다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홍티 이렇게 이름 나오잖아요. 누구누구. 그런 것도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도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처음이니까
뭐 제가 처음부터 뭐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늘겠죠. 늘어나는 법을 제가 뭐 터득을 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초보에 저 사람이 저거 시작해도 되겠어라는 사람인데 하다 보면은 이제 늘어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뭐 세상에 전교 1등은 전교 1등이 아니라 1등은 못 하더라도 1등을 위협할 만한 정도까지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누구든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라는 게 뭐 전문가라는 게 따로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초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꼭 부동산 경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나 영향 뭐 지금 상황들이 안 좋죠.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죠. 뭐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빈틈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빈틈을 찾아서 나가시면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입술이 마르네. 입술 바르는 거를 잠깐만 입술 바르는 거지 갖고. 네. 아이고 집에서는 간편하게 입술을 좀 바르고요.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입술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자꾸 입에 침을 묻히니까 도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출이 여러 가지로 안 좋긴 한데 문제는 대출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만든 거니까 뭐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저께 3회차 때 실시간 방송에서 홍트경매 특강 저희 서초동 본부에서 한 거로 요약본으로 제가 1시간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내후년이지만 뭐 내년이면 거의 선거 처리되겠죠. 음악은 좀 끄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네. 아이고 잠깐만요. 음악을 끄고 불을 끄고 조용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각 당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뭐 대선 공약들을 발표하겠죠. 그 대선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부동산 공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대출 좀 원만하게 그 활로를 터줘서 뭐 지금 같이 완전히 꽉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예전처럼 뭐 낙찰가의 80%까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할 거 없이 나오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건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활로를 뚫어서 뭐 지금 뭐 매매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 위축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정책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리기는 쉬워도 세금 정책 일단 올려놓은 정책을 내린다는 건 어렵죠. 세금을 기껏 올리게 욕을 먹고 전 정권에서 올려놨는데 새로운 정권에서 세금을 내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 네, 우리 꽃음님, 그 카페 닉님과 같으신 분이시죠? 네, 어서 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을 뭐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말도 그렇고 뭐 뭐든지 저는 하다 보면은 분명히 늘어난다, 그러니까 는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경지에 오르는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전문가를 위협할 만한 반열에는 오를 수 있다. 충분히 누구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시 6분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요거를 바꾸고 창을 요거를 내리고요. 3번 카메라로 돌리고 제가 본론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메라로 돌릴게요. 제 얼굴이 하단에 왼쪽으로 가는 게 낫겠구나. 네, 지금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뀌었고 이걸 켜야 되는구나. 하단에 그래야 제 얼굴이 나오겠죠? 네, 해단이 제 얼굴 나옵니다. 이것도 기계를 제가 이 기계 작동법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음악은 껐습니다. 음악을 껐고요. 10시 3분에 오래전에 하신 거구나. 네, 오늘은
네, 개인이 살 수 있는 MPL 아파트 채권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9개, 물론 뭐 입찰 기일이 빠른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일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고 이틀이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월요일 날 경매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당일 날도 경매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뭐 경매계에서 무조건 하고 변경 신청 당일날 들어온다고 다 받아주지는 않는 거지만, 정말 저는 그것도 뭐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요, 정말 오묘한 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 그거는 뭐 무조건 돼.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불허가 신청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경매, 이 부동산 경매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오묘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안 돼? 또 야, 이렇게도 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껴서 그런 걸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입찰기를 하더라도 당일날 가서도 변경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오늘 33분, 33분이나 오셨네요.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하다가 또 제가 기타 등등 설명을 드리니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서 본론을 말씀을 드려야죠. 자, 이게 이제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천천히 이제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뭐 그렇게 안 보이는 글씨는 아니니까, 이게 지금 서울 중랑구 상공동에 있는 SG타워 10층 아파트인데요. 감정가는 4억이고요. 건물 면적은 26평 아파트인데 9월 28일이니까 오늘이 25일이니까 6, 7 월요일 날 입찰 기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변경이 돼서 이번에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인지 MPL 물건인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인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보기 위해서 위치가 먼저 나왔네 얘는. 위치는 상봉역에서 요 정도, 제가 지금 거리 재는 거를 제가 거리 해놓고 몇 미터다라고 표기해 놓는 거를 깜빡 잊고 그냥 넘어왔는데, 제가 여기를 알거든요. 요 정도는 한 10분 안 걸리면 걸어갈 수 있어요. 10분 안 걸릴 거예요. 요 정도 거리는. 제가 이 상봉역에서 여기 사거리까지 중화 지하차도까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한 10분 안쪽이면은 충분히 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거는 등기부 현황인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 소유권 정땡 영자 되신 분이 있고요. 근저당이 SJ은행 1순위가 은행이에요. 은행이 이제 2억 800만 원, 2억 880만 원 채권 채구액이 있고요. 2순위, 그 다음 근저당권자 욱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근저당이 9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감정가가 4억이에요. 4억이고요. 네, 4억이기 때문에 앞에 근저당 2억 800만 원, 2억 880만 원이 뭐 1순위로 채권 최고액까지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 낙찰 분위기상 제가 볼 때는 얘는 뭐 충분히 4억 신권의 입찰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4억에 낙찰이 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2억 800만 원을 가지고 가더라도 9천만 원 근저당권자는 충분히 배당을 받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요 물건, 이 1순위 SJ은행 이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은행권은 여러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MPL을 여러분들은 매입할 수가 없고요. 2순위 양욱이라는 양땡욱 요 2순위 개인 근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았어요.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 양땡욱이라는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요?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들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은 경매 사이트 우측에 항상 어느 사이트든지 간에 등기부 등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은 을구의 표기가 되기 때문에 뭐 갑구, 을구, 뭐 표제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런 것들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을구를 보시면 을구에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9번에 여기 2순위, 요 위에는 이제 은행권이 1순위가 있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2013년 7월 26일 날 설정 계약을 맺고요. 채권 최고액이 9천만 원, 9억이 아니라, 양땡옥이라는 분이 72년생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소가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뭐 나오잖아요. 602호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주소를 가린 거고요. 이분의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한테 직접 찾아가셔도 돼요. 아니, 여러분들 뭐 찾아가는 게 뭐 큰 문제인가요? 찾아가셔갖고 배를 누르시고, 아, 뭐 누구누구 이름을 아니까, 여기엔 제가 이름을 가렸지만,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다 표기가 되거든요? 이름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개인정보 그 보호법에 영향을 안 받는 건지, 경매가 들어가는 물건들은 전부 다 이름이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분의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앞에 사이트에서도 이름을 가리지 않고 다 나와 있는 것들 제가 가렸지만은,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이분한테 뭐 예를 들어 월요일날 입찰기일이니까 뭐 내일이든 모레든 찾아가가지고 이분하고 협의를 보는 거죠. 내가 이 9천만 원 채권 최고액 당신 갖고 있는 근저당 사고 싶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돈 준비됐다. 나한테 팔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필요 없다고 하면 안녕히 계세요 오면 되고, 그래요? 내가 팔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분하고 이 얘기를 해서, 그럼 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얘기하실래요라고 뭐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그분하고 얘기가 돼서 이거를 뭐 8천에 사든 8,500에 사든 얼마에 사든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월요일날 입찰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입찰기일이 아니라 한 달이 남고 두 달이 남았어요. 시간 여유가 좀 많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요건 제가 직접 보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제가 이 근저당을 매입하려고 이분한테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에 나와 있는 그 대표님, 근저당권자 회사 대표님 이름을 알아내서 그분한테 직접 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등기우편으로. 불쑥 찾아뵙는 것이 도리가 아닌 듯해서 편지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저는 유튜브 홍티경매와 홍티경매 대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승현입니다. 제가 편지를 드리게 된 이유는 귀하의 회사에서 설정한 뭐 경기도 어디에 근저당 채권을 매도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쭙고자 함입니다. 2018년 얼마 이후에 원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연체 없이 잘 상환되고 있으면, 연체 없이 이자를 잘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근저당 파세요라고 하면은 신뢰가 되니까, 그럴 때 제가 신뢰가 된다면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 물건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다면은 그 근저당 채권을 제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의향이 있으시면은 부담 마시고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 제 전화번호하고 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제 명함을 갖다가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렸더니 이 대표님이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제가 그저께 화요일날 제가 직접 가서 만나 뵙고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이제 추석 전이든 추석 이후든 요 근저당 채권을 제가 매입을 해서, 당연히 이것도 제가 매입을 하면은 매입한 금액 뭐 이런 거 다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계약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회사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가렸죠. 제가 브랜드 처리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개인 근저당 물건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오늘 9개 물건을 보여드리는데 그 9개 물건, 그거를 1시간 한 10분 정도 검색을 했어요. 제가 서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분당, 뭐 부천 몇몇 지역을 제가 일부러 딱 그 검색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쪽 물건만 위주로다가 아파트 위주만 쭉 찾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검색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물건 클릭하고 개인 근저당이 있는 것만 골라내고 아닌 거는 그냥 바로바로 패스. 그래서 제가 9개를 골랐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물건을 검색하시면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개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채권 보여드릴게요. 뭐 중간에 제가 그 채팅창을 컴퓨터가 한 대기 때문에 이쪽에서 못 보고 제가 이쪽 오른쪽에다가 제가 스마트폰 하나를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채팅이 뜨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네, 안녕. 네, 안녕하십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중간중간에 댓글 궁금하신 거 꼭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야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물어보시고. 꺼졌네 다시. 자, 두 번째는 상계동에 있는 상계동 주공 10단지 1014동이니까 10단지네요. 이게
18평 아파트가 4억 9천.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올랐는데 아마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요거는 9월 28일 날 진행인데 변경이 됐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근저당 채권자한테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편지를 보내시면 돼요. 예. 이거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잠깐만요. 지금 예. 예, 채팅으로 물어보시면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된 물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시는 것보다 우편으로 저기 등기 우편 보내셔갖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편지 간략하게 쓰셔가지고 보내서 연락이 오면은 협의를 하시면 되고 연락이 안 오면 관두는 거죠 뭐. 굳이 연락을 안 해오는데 우리가 뭐 찾아가서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물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이에요. 자, 등기부 등본인데, 자, 보시면은, 근저당의 그 안수경 씨란 분이신데, 제가 일부러 이름을 가리려고 한 건데, 뭐 이건 어차피 뭐 제가 안 가려드려도 경매 사이트라든가 대법원 사이트를 보시면 이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누구라는 거는 이미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뭐 제가 공개를 안 되는 걸 제가 공개하는 게 문제지, 뭐 다 알게, 어차피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니까 저도 뭐, 이름은 안 지우고 시작을 하려고 요거는 그냥 하나 줄 쳤고 다음부터는 아마 앞에 그 다음 되는 물건들은 이름을 제가 가리진 않았어요. 자,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 안승혁이라는 분이 근저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섯 개. 그러니까 처음에 1억 8천, 그 다음 1억 3,500, 6천, 4,500, 6천 해가지고 또 1,500까지 해서 전부 2분의 근저당인데 이 중에서 다 사지 않아도 돼요. 하나만 파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내가 조금 자금이 부족하면은 저기요 이 물건에 뭐 4억 정도 아파트가 4억 9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전액 전체 근저당을 다 받고도 남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6천만 원 그 물건 저한테 근저당 채권 파실래요라고 물어서 오케이 그러면 협의가 돼서 6천은 6천에 살 수는 없으니까 요거 돈이 급하시면은 제가 5천 당장 드릴게요. 그럼 이분은 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을 받고 배당되기까지 또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몇 개월이 짧다면 짧지만 또 돈이 급한 사람한테는 되게 길거든요. 그러면 석 달을 기다리기가 좀 뭐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중에 근저당을 그래 5개 6개 중에 하나 팔지 뭐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채권자 안땡이란 분이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했죠. 28일 날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분이 5일 전, 6일 전에 아니 4일 전 그저께 어저께구나 24일이니까 어저께 법원에다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법원에서 경매계에서 낼름 받아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28일 날 진행이 안 되고 변경이 됐겠죠. 변경된 사연은 우린 모르죠. 뭐 예를 들어 채무자가 찾아와서 제발 봐주세요라고 얘기해서 그래 그럼 내가 기다려줄게 빨리 돈 마련해와 라고 얘기해서 뭐 연결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이 저 같은 약간의 이제 이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라면은 이자가 꽉 채워지지 않아서 이자를 채우기 위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채권 최고액은 결국에는 원금보다는 많이 설정하잖아요. 원금이 1억이면 채권 최고 1억 2천이니까 2천만 원을 더 설정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자를 밀리는 거를 내가 받기 위한 미리 앞으로의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안전 담보 가치로서의 채권 최고가 1억 2천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채우기 위해서 변경을 했는지 아니면은 채무자가 연락을 해와가지고 제발 좀 봐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봐줄게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지 내막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변경돼서 이거는 28일 날 진행이 안 돼서 변경이 보통 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걸리니까 얘는 빨라야 10월 말 11월 초에 나오니까 시간 여유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사건 번호 2020 1400 아파트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갖고 이 안수경이라는 분 근저당권자를 찾아가시든 편지를 보내시든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나도 안 해본 거를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해봐서 성과가 성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서 만나자 그래요. 물론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된 경우도 있었지만 만남이 어려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아파트가 지금은요, 제가 실거래가를 저기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6억 3천에 올라왔어요. 세상에. 감정가가 4억 9천인데 감정가보다 무려 1억 4, 5천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 이게 이 정도 금액의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지금 6억 3천의 호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그 채권 최고액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저당 6개는 받고도 남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돈이 급한 분이라면 6개 중에 하나는 팔 수도 있을 거다. 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다 내가 취하려고 하는 분이면 안 팔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기는 뭐 배당을 100% 받을 수 있으니까 맨 꼭 밑에 있는 요 6번째 근저당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개인은 120% 설정 금액이 아니고요.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200% 설정할 수도 있고 150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둘이 협의하는 거죠. 근저당을 설정할 때 채권자, 채무자 협의 안 하고 채권자 마음대로 설정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은행은 1금융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전하게 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건에 대출해주기 때문에 120%를 잡는 거고요. 2금융에 가면은 뭐 130에서 150%, 뭐 개인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요, 심한 경우는 뭐 200% 이상을 잡아요. 원금의 뭐 한 2.5배 이상을 채권책으로 잡기 때문에 이자가 워낙 세니까. 그래서 뭐 근저당 채권책을 설정하는 거는 따로 기준이 없고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치는요, 여기가 이제 마들역의 밑에, 마들역 바로 옆에 11단지고요. 10단지,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명당 스파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상계동 마들역 지나가실 때, 여기 명당 스파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어머님이 여기 9단지 920동 사셔갖고,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하고도 같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상계동은 제가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 명당 스파가 여기가 로또 파는 데인데, 이 집이 아마 로또가 1등이 40 몇 번 돼가지고 여기는 뭐 보통 평일날 낮이나 뭐 오전 중에도요 줄을 섭니다. 로또 사려고. 로또 판매기가 여긴 2대가 있어요. 2대를 계속 돌려도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로또 팔아갖고 아마 이 상가 건물을 이분들이 샀다는 것 같은데 이 로또 파는 그 사장님이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뭐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고요. 오가면서 한번 여기 들리셔서 로또 사셔가지고 1등 되시면은 저한테 뭐, 맛있는 거나 좀 사다 주세요. 네. 갑자기 뭘 달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네. 예. 자, 다음에 이제 개인이 살 수 있는 근저당 아파트 채권 3번째인데요. 자, 요거는 어디 있는 물건이냐면은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푸른마을 3단지인데요. 감정가가 11억 2천만 원인데 한 번 유찰돼서 7억 8,400. 요것도 9월 28일 월요일 날 있네요. 예. 자, 중요한 거는 요거죠. 등기부 등본 현황을 보니까, 자, 주식회사 MT 콜렉션이죠? 은행이 아닙니다. 예, 대부업체는 대부업체 이름을 쓰게 돼 있고요. 은행도 은행 이름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니라 저기 있는 근저당권자 2개, 1억, 맨 마지막에 6억, 총 8억의 채권 최고액 잡아놓은 이 근저당권자는 그냥 일반 사기업 같아요. 일반 기업 같은데, 저 회사가 갖고 있는 근저당도 개인이 매입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근데 문제는 밑에 김미연 씨라는 사람이 주검 이상인데 이분이 전입신고 일자가 1순위 말소기준 권리인 2012년 7월 17일보다 빠르죠. 근저당이 빠릅니다. 예, 빠르기 때문에 네, 질문하신 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 김미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 물건을 뭐 근저당을 살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요. 근저당권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미상의 임차인은 어떻게 알아요? 근저당권자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은행은 당연히 알겠지만 은행이 아니라 개인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만약에 이 회사의 뭐 사장님이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근저당을 설정할 때 김미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저 같으면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이 김미연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MT 콜렉션이라는 저 회사 사장님을 만나서 이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걸 협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네, 이 김미연이라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소는 여기 있잖아요. 회사가 MT 컬렉션 강남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서초동 근처 같은데 도산대로니까 저 옆인데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저 같으면 회사로 찾아가죠. 요 물건은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는 거를 보여드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셔갖고 근저당권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차인에 대해서 슬쩍 물어보셔갖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근저당을 내가 매입하지 않더라도 선수인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물건은 입찰가가 내려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신 바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함부로 입찰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를 만나서 매수를 하겠다고 협의를 하면서 김미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를 꼭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입찰을 들어가서도 싸게 우리가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일반 사람들은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경쟁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꼭 근저당 채권자를 만나서 그분하고 어떤 협의를 구해서 뭐 내가 이걸 꼭 사와야지라고 하는 게 없더라도 이분을 통해서 선순위 임차인 같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의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입찰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직접 찾아가셔서 지금 근데 뭐 시세는요 15억이래요. 예, 이게 지금 푸른 신성 아파트 매물 나온 걸 제가 네이버 보니까 하나가 매물이 나왔는데 15억에 내놨어요. 예, 15억에 내놔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14억 5천에서 9월 3일날 5천을 올려서 내놨어요 이분이 또. 그래서 갈수록 아마 좀 있으면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15억은 아니라도 뭐 12, 13, 14억 정도에는 낙찰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입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 같으면 근저당권자를 만나서 선순위 채권자가 누군지도 물어보면서 물론 그 채권자를 만나서는 임차에 대한 걸 먼저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 채권을 내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가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자, 여기서 이제 제 얼굴을 살짝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네. 자, 질문한 거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근저당권 6개 중 3번을 채권자에게 구매하는 제가 근저당권자인 상대에게도 당연히 가능하죠. 채권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인데 그거는 채무자. 채무자는 자기 물건에 못 들어오는 거고요. 뭐 당연히 채권자는 들어올 수 있죠. 채권자가 입찰을 못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사갖고 입찰을 들어가서 근저당권을 조금 싸게 매입을 했으면 그만큼 내가 입찰가를 채권의 방법 쓸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3억짜리를 2억에 샀으면 나는 3억짜리를 갖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 2억이기 때문에 1억의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물건값을 1억을 더 얹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3억 채권이지만 2억에 샀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이제 위치는 이제 순회역하고 요거는 제가 거리를 보니까 얘는 거리가 조금 돼서 이건 걸어가긴 좀 무리다. 예, 제가 다음에는 앞으로는 제가 이런 거리도 좀 표기해가지고 몇 미터 정도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여기 보여드린 대로 근저당 채권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가서 협의할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경매를 하실 때 우리가 경매 물건에 찾아가서 뭐 그분들 직접적으로 조사하잖아요. 벨도 눌러보고 옆집, 아랫집, 윗집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조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근저당 채권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뭐 저승사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매를 당한 사람이나 경매를 뭐 유치권자나 아니면은 못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괴물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하실 거 없이 부딪히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해결점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자들도 처음에야 뭐 조금 이거 뭐라고 하지? 만나시다 보면은 그분들 사람인데요, 뭐. 채권자는 뭐 도깨비인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래도 얘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뭐 저라고 뭐 만나갖고 처음부터 얘기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버벅거리고 말도 못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요령도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호의를 보이는구나. 그런 걸 제가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말 그대로 지금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개인 살 수 있는 아파트 채권 네 번째는요. 이거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포메스 푸르조 아파트인데요. 감정가는 이제 8억 300만 원. 자, 이거는 9월 28일 이것도 월요일 날이네요. 월요일 물건이 많네. 자, 중요한 건 이제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근저당권자가 1순위가 은행이고요. 3억 6,744만 원 채권 채굴 은행이 있고요. 2순위 전방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5억의 채권 채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감정 총 8억인데 근저당이 3억 6천이니까 한 4억 4억 조금 언저리가 남겠네요. 근데 채권 채굴 5억인데 5억이라고 이 회사에서 5억을 다 빌려줬겠습니까? 제가 볼 땐 원금은 아마 4억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회사의 뭐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 확인하셔갖고 그 회사로 찾아가시든 아니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요즘 빠른 등기는요 오늘 보내면 내일 도달합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안 되겠지만 평일날 같은 경우는요 아침 일찍 보내면은 뭐 다음날 아침 일찍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빠른 등기는 하루는 가기 때문에 오늘 보내면 내일 받아요. 그래서 뭐 내일 받아서 이분이 연락이 올지 안 올지는 뭐 다음날 되면 바로 알기 때문에 뭐 굳이 찾아가는 게 좀 부담이시라고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보세요. 지금 시세는 8억 2천이에요. 더 올라서 2천이 올랐고 여기 지금 보니까 실거래가는 8억 5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아파트는 최소한 8억은 넘겨서 낙찰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얘는 9월 28일이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뭐 내일하고 모레 너무 급하게 움직이실 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직접 실행에 옮기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우리 홍팅경매 카페에 또 질문도 하시고요. 뭐 제가 항상 라이브는 웬만하면 일주일에 뭐 3번, 4번 이상을 계속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할 때 물어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제가 또 여러분 답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첫 해는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전화 연결하는 것도 좀 조금 더 방법적인 걸 찾아가지고 전화로 연결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쌓이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은 제가 있으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되니까 진행해 보시고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위치는 상월역 그다음에 월곡역과 상월곡역 그다음에 미아삼거리역 그 중간인데 물론 걸어가기는 좀 멀죠. 근데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그리고 또 여기 오동 근린공원 앞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아요. 여기서 운동 갈 수도 있고 저 근린공원이 아마 잘 돼 있거든요.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저기 아파트 인근에 사는 사람 제 지인이 이제 저 공원에서 운동을 하신다 그래서 되게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긴 되게 뭐 여러 가지로 좋다, 쾌적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파트도 당연히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입찰을 할 것 같으면 근저당을 매입해서 입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근저당 채권을 매입해서 그걸로만 수익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매입해서 그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싸게 샀으면 그만큼의 이득을 봤으니까 입찰에서도 내가 이득 본 것만큼 더 쓸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경쟁자보다 내가 더 우위에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일반 회사가 갖고 있는 근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후순위 채권이라도 중요한 거는 아파트 값이 지금 같이 계속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면은 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후순위 근저당이 아닌 이상은 뭐 2, 3순위라고 할지라도 저는 뭐 충분히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거면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개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채권 5번째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당구 정자동, 요거는 10월 5일 요 물건은 조금 여유가 있네요. 5억 9,700만 원 감정가고요. 한 번 변경이 됐죠. 8월 31일 날 변경이 돼서 정확하게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만에 이제 10월 5일 날 잡혔는데 자, 요것도 등기부를 보시면 근저당권자가 이윤재 외 한 명이기 때문에 2명이겠네요. 어찌됐든 뭐 이 근저당 1순위 더군다나 1순위이기 때문에 이거 100% 다 받겠죠. 근데 또 밑에 보시면 임차인이 있죠. 선순위네요. 근저당보다 빨라요. 2억 6,500만 원 전세권자인 것 같은데 전입신고 했죠. 확정일자 받았죠.
배당 신고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배당 신고가 11월 6일 했는데, 이게 배당 종기일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는 뭐 여러분들 사이트 보시면 그건 제가 빼먹었는데, 자, 여기서 배당 신고, 이거는 뭐 꼭 이 채권, 이 관련된 부분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매 물건에서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신고했고요. 확정일자 받았죠? 배당 신고, 배당 신고를 했는데 해야지만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당 신고를 안 했거나 이 배당 신고가 경매 배당 신고 종기일 후, 그러니까 배당 신고도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배당 받을 사람은 그 날짜 안에 신고를 해라. 근데 날짜를 지나서 하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일 이후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배당했다고 잡혀요. 물론 주의사항에 종기일 이후 신청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입찰하라 이런 주의사항이 있겠죠.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입찰을 덜컥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 신고도 배당 종기일 전에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종기일 전에 분명히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선순위 금액으로 낙찰금액에서 빠져나가니까 빼가니까 배당 받아가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억 9천이잖아요. 뭐 1순위 임차인이 2억 6,500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이거 빼고 남고도 충분히 근저당권의 100% 배당은 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 근저당은 후순위 근저당이긴 하지만 뭐 등기부상에서 1순위 임차인 다음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도전해 볼 만하다. 특히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네. 지금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매매 올라온 거는요 7억 4천에 올라왔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9월 19일 날 6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그런데 매물 나온 거는 6억 2천짜리가 없고 전부 7억 4천이에요 다. 그러니까 7억 이상을 다 올려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낙찰가가 뭐 한 6억 한 7, 8천 나온다 그러면 1순위에서 임차인이 다 돈을 받아가고도 2억 6천 받아가고도 충분히 남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는 뭐 아주 여유 있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무슨 팁을 드리냐? 저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근저당권자들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근저당 설정한 게 작년 3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매 신청한 거는 이 사람들이 경매 신청을 하진 않았네. 근데 이자를 잘 내고 있나? 이제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결국에는 이자 납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온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자들은 저 중에서 돈이 급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들하고 채권자들, 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내시든 직접 찾아가시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딱 여러분들이 만날 때 느낌이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급하구나 아니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없겠지만 뭐 이런 것도 만남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파하거든요. 이 사람이 돈이 급하다 안 급하다. 저는 눈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숙제 안 해하고 거짓말하는 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은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 너 숙제 안 했지, 너 거짓말했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속에서는 뭐 너무 급하고 정말 이 사람한테 이걸 꼭 팔아서 내 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닌 척하는 사람들 정말 능숙한 사기꾼이라면은 발견할 수 없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돈이 급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돈이 급하구나. 그래서 얘기만 잘 되면 근저당권을 내가 조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도전이거든요.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조사하러 나갈 때 부동산 갈 때 어렵잖아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고 난감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과연 들어가서 이런 얘기하면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까? 근데 도전하니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7억 이상 호가하기 때문에 낙찰가는 저는 6억대 중후반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근저당은 100% 확보가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는 정자역에서 한 블럭, 두 블럭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굉장히 좋아요. 정자역은 제가 뭐 최근에 다녀왔는데 지나가면서 보면서는 뭐 여기는 뭐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고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뭐 구역 정리 잘 돼 있고요. 뭐 널찍널찍해서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뭐 크게 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다른 지역하고 이 정자동하고는 전 비교할 수 없다. 여기는 거의 서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직접 실수요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채권자 협상하는 팀, 뭐,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요. 예, 다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채권자도 결국에는 그분들은 돈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그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실갱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앙금이 쌓이고요. 그 더부룩하잖아. 왜? 아니, 원만하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지 기분이 좋게 나가는 건데, 밥을 먹어도 기분 좋을 때 밥 먹는 거하고, 승질이 나갖고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고 밥 먹는 거하고, 이게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기분 좋게 먹는 거하고요, 달라요. 너무 기분이 좋으면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너무 맛있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면은 아무리 진짜 진수성찬이 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는 그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특히 인간사에서 돈의 결부가 돼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을 돈을 못 받고 마음을 쓰고 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받아야만 내가 뭐 마음이 편한데 그걸 못 받고 있으면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그게 마음에 얹혀요. 얹혀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그쪽에 신경을 쓰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마음을 이용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이 골칫덩이를 이 사람이 골칫덩이를 산다고? 그러면은 얼마에 살까? 만나나 볼까?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대뜸 당신 근저당 채권에 얼마에 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선생님 연락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제가 뭐 좋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하시죠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 이거는요. 일반 아파트 살 때 500만 원 깎기 힘들잖아요. 근저당 채권은요. 500이 아니라 1, 2천, 2, 3천만 원이 그 자리에서 막 깎아지기 때문에 저는 뭐 몇 억짜리도 뭐 5천, 6천을 깎아봤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하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나 털고 갈게 라고 해서 그래 깎아서 계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하다 보면은 충분히 대화하다가 대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를 조금씩 쌓아가시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협상하는 팁 자주 해보세요. 직접 부딪혀 보시라니까요. 부딪혀 보시면 된다고요. 네. 자, 개인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채권 이제 6번째인데요. 요것도 부천시 중동. 요건 이제 10월 6일 여유가 좀 있는 거고요. 자, 감정가가 4억 4,600만 원, 41평 좀 큰 평수죠. 이거는 보니까 변경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됐고요. 작년 5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벌써 변경이 4번 돼갖고 작년 5월에 첫 경매가 나와야 되는데 1년 반 동안의 경매가 안 되고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가능하다니까요. 예, 변경이 돼요. 5번 변경이 근데 이게 4번씩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나? 이게 변경도 이게 보통 3번, 2번 해서 더 이상 안 시켜주는데 시켜줬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물 한 잔을 먹고요. 자, 요 물건도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좀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좀 저거 해서. 자, SC은행에서 3억 6천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있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사시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저 윤영애 씨라고 하는 5,250만 원 근저당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 밑에 보시면 좀 여기 제 사진에 가려져 있는데 예, 사진을 잠깐 지우면은 여기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의 그 전입일자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전입일자만 달랑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입찰을 못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SC은행이면 제일은행이잖아요. 1금융 은행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대출을 해준다? 그것도 3억 6천? 120%라고 하면은 뭐 3억 이상은 대출해 줄 텐데 가능하지 않다고 좀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분명히 가족이라든가 뭐 그럴 거 추정을 하겠죠.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는 은행에다 얘기하면은 당연히 안 알려주죠. 전화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절대로 SC은행에 전화하신다고 해서 그 임차인이요 그 무상거주가 쓴 사람이에요. 가족입니다. 부인이에요. 뭐 누나예요. 언니예요. 엄마예요.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뭐 개인정보니까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윤영애 씨 여기 2순위 근저당권자 저는 이분은 이 임차인을 누군지 알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윤영애 씨라는 분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저분하고 만남을 가지시면 저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물건 조사, 미상의 임차인 조사는요, 별게 없어요. 등기부상에 있는 채권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 말고, 은행은 뭐 찾아간다고 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건에 내가 입찰을 꼭 하고 싶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정도 수고를 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근저당을 사올 때 법무사. 그렇죠. 질문 하나 받으면요.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건 개인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등기도 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서류 관계, 뭐 부동산이라는 게 매매 사고 파는 거 동일하거든요. 근저당권도 사고 파는 게 그게 서류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로 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뭐 법무사를 당연히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게 좋죠. 그래야 안전하고요. 아니, 상대방도 그래야 믿음이 가는 거죠. 법무사 안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한테 맡기세요. 누가 나한테 믿고 돈부터, 서류부터 드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좋다. 저도 항상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요. 예상 비용은요, 어차피 이것도, 근저당도 이전에 볼 때 이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3억짜리에 들어간 비용이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법무사 비용까지 다 해서, 모든 비용까지 해서. 근데 300이란 비용을, 예를 들어 내가 되든 상대방이 되든지 간에 일단 제가 협의하는 거예요. 법무 비용이 한 300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선생님께서 조금 그 법무 비용을 좀 빼주시면 어떨까? 그럼 빼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내가 빼줄게. 뭐 그만큼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법무 비용은 악고하실 필요가 없다. 법무사 수수료는 아마 30에서 한 50 정도 할 거예요. 네. 나머지 비용들은 뭐 인지세라든가 기타 등등 그 등기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조건 하고 드는 비용이라서 그거는 법무사 수수료가 아니에요. 네. 자, 이 매물이 지금 4억 9,600인데 매물이 없어요. 네, 이거는 9월 9일날 거래된 물건이고요. 현재 매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없는 물건에 조금 시세보다 싸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매도도 될 수 있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요즘 뭐 물건이 안 팔려요. 안 팔리긴요. 싸게 넣으면 팔려요. 터무니없이 싸게 넣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쟁 관계보다 경쟁되는 물건보다 조금만 싸도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래가 지금 안 된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는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라고 치부해 버리시고 나는 그 와중에서도 빈틈을 노려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 가지시고 나아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요 물건은요, 신중동력, 중동력, 그 다음에,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제 요거 부천사 하시는 분은 글씨가 지금 저도 화면이 흐릿해갖고 안 보이는데 하여튼 지하철역 그 7호선 라인 같은데요. 7호선인가 이게? 예, 그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도 도전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미상의 점유자를 알아내는 팁은요. 미상의 점유자라는 게 결국에는 보증금도 모르고 전입신고만 있고 선순위인데 도대체 제가 은행에 전화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가 없는 이런 경우는 찾아가서 벨 누른다고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나는 가짜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다. 그래서 방법은 말씀드리는 대로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채권자, 뭐 가압류권자가 돼도 좋고요. 뭐 내가 이 채권을 매입하고 싶은 근저당권자여도 상관없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면 저는 충분히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춘희역입니까? 네. 글씨가 작아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영상을 보시고요. 제 방송을 보시고 직접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면은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드릴게요. 계속 팁을 드리고요. 안내를 해드린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을 보면은 제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죠. 믿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도움을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물건인데요. 은평구 진관동, 은평 뉴타운. 요 물건은요, 리스트는 앞으로 제가 홍티경매 네이버 카페에서 개인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제가 추려가지고, 그건 제가 계속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보세요. 그리고 제가 법무사도, 진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법무사도 제가 좀 섭외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우리 회원들이나 저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데, 우리 김 변호사가 하면 좋은데 김 변호사가 저렴하게 근데 워낙 또 일이 많으니까 뭐 김 변호사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 친구가 또 할 수 있으면 이 친구한테 저렴하게 뭐 몰아줘서
일거리가 많아지면 또 그만큼 싸게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후차적인 문제고요. 우선은 제가 물건들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꾸준히 찾아갖고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리는 물건을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팁도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릴 거고 뭐 저는 오픈 다 합니다. 뭐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가치가 않은 거죠. 예.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뭐 레시피고 뭐고 다 공개한다 그래서 우리 백종원 대표님이 음식점 낸다 그래서 음식이 안 되겠습니까? 레시피를 다 공개했는데 뭐 먹고 살래?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은 필요 없다. 지금 시대에서는 나만 알고 나 혼자만 꽁꽁 싸매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감춰두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공개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저는 최선의 그 지름길이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물건도 다 공개할 겁니다. 네. 지방 물건 당연히 봐야죠. 지방도 제가 지금은 서울하고 경기도만 봤는데요. 부산이고 대전이고 뭐 제가 가리지 않고 물건을 꾸준히 클릭해가지고, 예, 보고 또 제가, 이걸 뭐 저도 보지만은 또 우리 수리차장님도 그렇고 다 보기 때문에 봐가지고 물건을 추려가지고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진관동에 있는 은평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감정가 7억 5백이고요. 요거는 10월 5일, 10월 6일. 자, 중요한 게 이제 등기부 현황인데, 자, 일단 UM미 대부, 저 같은 대부업체가 근저당을 딱 차지하고 있네요. 저 사람들은 채권 최고액까지 배당을 다 받아갈 거니까 저 금액은 제외하고, 자, 두 번째 근저당권자 최규득이라는 분이 7억 5천이죠. 자, 저는 이거예요. 여기는 이 근저당권이 7억 5천이긴 하지만 이분은 아마 최소한도로 뭐 원금은 뭐 3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최규득이라는 분하고 연락을 해보세요. 연락하셔갖고 만나보세요. 아무래도 이름을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직접 찾아가서 만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세요. 여러분들, 저는 글씨를 워낙 못 써요. 제가 워낙 악필이고 글씨가 뭐 날아가는 새 글씨라서 저는 직접 쓰고 싶어도 그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도대체 이놈은 뭐냐 이거. 성이 더럽게 없다라고 할까봐, 예. 성의가 너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봐 제가 손글씨를 안 쓰는 건데,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글씨를 좀 잘 쓴다라고 하는 분이면은 굳이 워드로 치지 마시고 손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대필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뭐 지난번에야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워드를 쳤는데요. 손글씨에 자신 있는 분들은 손글씨를 써서 보내시면 돼요. 예, 그거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순위 근저당, 저 원금이 얼마인지를 이제 만나봐야 알잖아요. 만나면은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상을 뭐 보여달라고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서 내용대로 좀 얘기를 들으시면은 원금이 얼마구나, 얼마 이자가 밀렸구나라고 해서, 뭐 저는 특히 이런 물건들은 싸게만 잘 사면은 굉장히 좋다. 이건 진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여러분들께서 딱 초점을 잘 맞추셔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잘 보세요. 이렇게 2순위 근저당인데 채권 최고액을 굉장히 많이 잡은, 원금이 한 2배 이상 잡은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이 근저당권자 만나시면은 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자, 지금 8억 9천이에요. 네, 거래된 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나와 있는 매물은 8억 5천이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이런 분위기상 낙찰가는 8억 이상은 훌쩍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보시면 알겠지만 앞선 3억 6천 188만 원 이상은 못 받으니까 8억 8천이라 그래도 3억 6천 지하면은 거의 5억 가까이 남아요. 5억이 남기 때문에 저 최기독 씨 갖고 있는 근저당 7억 5천인데 저거를 만약에 저는 4억이라 그래도 살만하다. 4억이라면은 정말 얼른 집어와야죠. 얼른 집어와야죠. 그래서 저런 물건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저런 물건에 도전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MPL이라는 게, 지금 잠깐 이제 얼굴을 또 보여드리고, 제가 또 이런 설명은 또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 예. 여러분, 저는 근저당 MPL 같은 물건도요, 뭐 대부업법이 바뀌면서 이제 저같이 대부업체 아니면 뭐 금융기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업체가 아니면 거래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저는 벗어나서 개인 근저당도 지금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안 찾아봤는데, 아니 그전까지 안 찾아보다가 요즘 들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마할 만한 물건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이 개인 근저당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 가져서
이거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유튜브 생방송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 물건을 쭉 보면서 이런 물건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올려드리고 안내해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안내하고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아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아예 게시판을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요. 만들어갖고 올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물건을 돌아가서요. 위치는 이제 구포발역에서 이것도 산 밑에 있어서 굉장히 공기가 좋다고 합니다. 쟤는 요게 아니라 이제 우체골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우물골인가? 우물골 그 뉴타운 거기 사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물론 산 밑이라 모기는 많긴 하지만 공기는 좋대요. 그래서 구포발역까지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마을버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치는 나쁘지 않아서 뭐 여유 있게 걸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도 직접적으로 입찰 참여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MPL 매입 금액 계산하는 팁. 자,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입 금액이라는 건 결국에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채권 채권보다 싸게 사와야죠. 그래서 얼마까지, 채권 채권까지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산된 이자에서 배당일까지, 그러니까 낙찰돼서 대금 납부하고 배당일이 잡히잖아요. 배당일까지의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는 건데, 채권 최고액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매입 협의를 할 때 계산서 원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자를 책정을 얼마를 했는지, 지연이자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은 되게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빌려준 돈인데, 내가 빌려준 사람인데 내가 받을 돈을 계산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철저하게 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원 단위까지, 뭐 10원 단위까지 계산을 것도 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큼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순위라면 뭐 여유 있게 충분히 뭐 그냥 협상할 때도 내가 다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면 상관없지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2순위, 3순위, 4순위일 때는 낙찰가에 따라서 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는 말씀드리는 대로 현재 시세 그리고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낙찰이 되면은 2달, 석 달 후잖아요. 만약에 11월 달에 입찰이 된 물건을 지금 매입을 하면은 11월 달에 입찰돼서 낙찰되면 대금 납부 내년 1월 초, 그럼 대금 납부하면은 2월 말, 뭐 3월 초까지 배당이 잡히니까 내년 3월이에요. 11월 달 물건을 지금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5개월 후? 5개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세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된다. 물론 이제 제가 일단은 아파트 위주로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인데다가 이게 뭐 까딱 잘못했다가는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빌라라든가 이런 뭐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배제하고요. 아파트 위주로 계속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뭐 축사, 뭐 토지라든가 뭐 창고라든가 공장 이런 것도 잘만 잡으면 오히려 뭐 위험 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홍티경매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뭐 가리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다 공개해 드릴게요. 뭐 제가 뭐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서 나한테 오세요. 돈 주고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공개를 다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고요. 공개한다 그래서 홍티경매 스터디에 사람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한다 그래서 뭐 저한테만 도움을 딱 받고 연을 끊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공개를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인생살이 재미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안을 갖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눈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산하는 팁은 당연히 시세를 알아야 되겠죠. 아파트는.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바뀔지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에 지금 수요층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현장조사예요. 이 아파트는 그냥 가격만 높고 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 위치가 안 좋아. 여러 가지로. 여기는 집주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 전세야. 그리고 여기는 월세가 많고 그런 것들은 직접 가 조사해 보시면은 이 아파트는 여기는 실수요가 이 정도 되고 인기가 좋고 이건 인기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현장 가서 물건을 사기 전에 일단 그 동네 분위기 물론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파트는 전부 서울 경기권 아파트라 여기는 뭐 가볼 필요도 없겠죠. 여기는 무조건 낙찰은 보장되는 아파트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건이 오히려 돈이 더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물건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 조사를 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8번째 아파트는요. 자,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우길 아파트인데요. 입적 2억 7,600만 원이고요.
요것도 10월 8일. 자, 대지권 미등기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잠깐 여기서 또 우리가 네, 요거 질문하신 건 제가 좀 이따 답을 해드리고요. 자, 대지권 미등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경매 알고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아마 유튜브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대지권 미등기는 결국에는 땅 100평짜리에, 예, 땅 100평에 100호의 아파트를 진다면은 한 호실당 한 평씩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지권 값도 다 지불이 됐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지권 등기를 따로 해주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대지권 등기를 미룬 거예요. 미루고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대지권 미등기가 80%였다가 지금은 한 30%쯤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대지권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땅값을 다 분양값에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만 하는 것뿐이지 값을 다 지불한 거라 이거는 은행 대출로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물건들은 뭐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이 아닌 거고, 다만 위험한 물건은 뭐냐면 아파트가 보통 지방 아파트가 많아요. 한 동짜리. 그러니까 건설사하고 뭐 이게 시행사나 하여튼 이런 데가 건축을 하다가 뭐 돈 문제가 얽히고 뭐 다 대금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대지권 등기를 안 해주고서 그 물건의 낙찰자한테 대지권 값을 받으려고 하는 물건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은 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들 사이트 보시면은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사이트에는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게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되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요즘 사이트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문제는 요거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요거죠. 임차인도 없으니까 이건 깨끗하고요. 자, 1순위 농협 1억 5,300. 자, 세무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조계순이라는 분이 8,400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이런 물건에서 어쨌든 경매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이렇게, 또는 후순위 채권자가 있을 때, 앞서서 1순위 근저당권이야 뭐 세금을 제하고도 충분히 배당을 받는데, 2순위 같은 경우는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은 내 근저당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세금이 얼마가 될까 궁금해 하시는데,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법인이 세금을 많이 밀렸으면 세금액이 몇천 단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가정주택,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세금이 몇 천만 원 밀린 거는 뭐 고가주택이 아니고서 몇 억대, 그러니까 억대 아파트에서는 많이 밀려야 몇백만 원 이상 밀린 거는 제가 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시흥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세금액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도 경매계장은 알아요. 경매계장은 알기 때문에 경매계장을 찾아가셔갖고 물어보세요. 예, 얘기를 하시라니까. 근데 세금 얼마 밀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 주죠? 그게 아니라 저기 제가 요거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1순위 근저당에서 빠져나가면은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최소한 세금이 이 정도 이상이면은 뭐 그 금액이 700이면은 계장님 700 이상 세금이 있을까요? 이할까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잘 얘기하시면 답을 해줘요. 아, 그거 700 안 돼요? 그럼 700 이하구나. 그러면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노하우기 때문에 경매에게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찾아가셔갖고 전화상으로는 안 알려주고요. 직접 가서 웃는 얼굴로 깍듯하게 이해같이 인사하시고 저기요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저기요가 아니라 계장님 하고 부르시면서 부탁드린다고 공손하게 얘기하시면은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웃는 얼굴에 절대 침 못 뱉고요. 예의 바른 사람한테 제가 경험상 정보를 드리면 더 드리지 계장님들도 뭐 안 드리거나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분들도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매가는 지금 나와 있는 호가는 4억이고요. 지금 최근 매매가 3억 8,500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순위에서 1억 5,300 나가더라도 4억이라고 하면은 한 2억 한 4천 이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뭐 1억이 된다고 해도 이 3순위 조계순 씨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낙찰가가 3억 5천이라 그래도 저는 충분히 8,400원 다 배당받을 수 있다. 저는 조결순이라는 분, 예, 저는 이분이 왠지 연배가 있는 분 같아요. 등기부등본 보면은 그 생년월일 앞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의 연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도 그냥 덮어놓고 쓰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거기에 그 등기권자, 채권자의 그 앞선 주인번호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나이를 가늠해서 편지 내용도 좀 걸맞게 쓰셔야죠. 그냥 다짜고짜 뭐 저기요 여기요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배가 있으시면은 예의 갖춰서 또박또박 좀 글씨도 크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령껏 하시면은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순위 근저당, 아니 2순위 조계순 씨 같은 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금액도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조금만 저거하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저당 채권의 대출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이 조계순 씨 갖고 있는 근저당 8,400을 예를 들어서 7,000에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7,000이라는 돈이 현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게 질권대출이에요. 근저당부 질권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1금융은 안 하고요. 2금융은 합니다. 제가 그것도 제가 뭐 안양저축은행이라든가 몇 개 업체에 제가 거래했던 데가 있긴 한데 그런 업체 그런 금융권도 제가 얘기를 해서 물론 뭐 제가 해도 되죠. 제가 대부업자인데 제가 해도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그런 업체들도 그런 금융권도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을 뭐 살 때 내가 돈이 다 없더라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여러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 루트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금융업체도 제가 섭외를 할 거예요. 섭외해서 그 담당자들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홍티경매 회원이라고 해서 근저당부 질권 대출 요구하면 다른 데보다는 뭐 다만 1%라도 좀 싸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 물론 은행이자보다는 2배 이상 비싸요. 그런데 문제 이거죠. 아니 6천 뭐 은행 이자보다 비싸긴 하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다 낙찰되고 배당되면은 한 3개월 뭐 5개월 걸리니까 5개월치 이자만 내고 그 이자보다도 수익이 크다면 저는 당연히 대출받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경매할 때 대출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대출받아 사는 이유가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내가 버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자 값을 지불하고도 대출 받는 거죠. 아니 그리고 세금을 내더라도 버는 게 많으면 세금을 아까워할 게 없는 거죠. 내가 1억 벌어서 세금이 5천만 원이야? 5천 벌었으면 되는 거죠. 세금이 많다 적다 논하기 전에 내가 돈을 번 게 있으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은 당연히 좋은 거죠.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인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번 게 있다면 나가는 돈에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제가 나갈 거니까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요. 제가 또 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 밤인지도 모르고 제가 자꾸 우리 벙커에서 1시간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말이 빨라지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도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들 뭐 듣기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다른 방송 보더라도 말이 빠르면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방송 볼 때 1.2배속 보거든요. 좀 빨리 돌리기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이 워낙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빨리 돌리기 안 하셔도 여러 가지 지루하진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대박이라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저기 선전 좀 해주시고 우리 홍티경매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홍티경매 좀 칭찬 좀 해주시고요. 좀 주변에서 안내해 주시면은 제가 좋죠. 그리고 네. 자. 지금 4억을 호가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동역에서 가까워요. 이건 걸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 아파트가 딱 직사각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 재건축 이런 걸 찾는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아파트가 딱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실수요 가지고 있는 거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해보세요. 네. 네. 보통 속도 듣기 좋다고요? 다른 1.5배로 오는데 여기는 네, 그렇죠. 제가 워낙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게 제가 말이 막 빠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싹 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9번째 물건을 볼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네,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남양주시 와부 덕소리에 있는 현대아파트인데요. 감정가가 이제 18평 아파트 2억 5,500만 원이고요. 10월 13일 날 이제 입찰 진행인데 이것도 한번 변경이 됐죠. 참 변경된 물건 많아요. 예, 웬만한 변경을 다 받아줘요. 네.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처격 다 받을 수 있고요.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청구한 대로 다 주진 않죠.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허위로 다 우리가 낼 수도 없고요. 명확하게 따져주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제출한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자, 근저당 등기부등본을 또 봐야 되겠죠. 한국 후지필름, 후지필름?
큰 회사잖아요. 후지필름에서 6천만 원과 1억 8천 두 개의 근저당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조미숙 씨라는 분이 1억짜리 갖고 있죠.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2억 5천 5백이기 때문에 앞선 근저당이 6천, 1억 8천을 하면 2억 4천인데 이게 뒤에 1억은 이게 과연 얼마에 살까?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저기 밑에 임차인왕을 보시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류재명이라고. 네, 배우는 아닌 것 같고 전입신고가 2001년 5월 25일.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저 소유자 취득하고 나서 불과 11일 만에 전입신고했는데 오승준은 여자분 같고 류재명은 남자 아닐까? 부부 아닐까? 근데 그건 추정이죠. 그런데 이것도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후지필름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후지필름인데 또 담당자가 있긴 하겠지만 후지필름에 뭐 연락해가지고 후지필름 담당자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후지필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와 대기업이니까 저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후지필름 대표이사 만나서 근저당 파세요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밑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법무팀 담당자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후지필름에 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 주소에다가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를 보내셔갖고 후지필름에 보내면은 밑에서 비서실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걸리겠죠. 그래서 뭐야 우리 근저당을 사겠다고? 그래서 위에다가 뭐 회장이든 누구한테 보고해서 야 그럼 네가 한번 확인해 봐. 그럼 법무팀 담당자 연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자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자 필요 없이 건 개인이 그냥 하시면 돼요. 예, 금융권이 갖고 있는 은행권 근저당을 사오려면은 저처럼 대법을 내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개인 근저당 일반 사기업이 갖고 있는 금융권이 아닌 근저당은 개인이 해도 돼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오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답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훨씬 편하겠죠. 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홍티 경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가 류재명이 누구야? 후지필름에 연락을 하신 후지필름은 알 것도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담당자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안 오면 많은 거죠 뭐. 연락이 오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뭐 연락해 주세요 애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후지필름 근저당을 안 팔면 아니까. 저는 이 3번 이 근저당 조미숙 씨 근저당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이 근저당권자 조미숙 씨를 만나면은 이분은 아마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류재명이야 남편이야 부인이야 누구야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권자를 만나는데 물론 시간 들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들겠지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내가 쓸 에너지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발로 뛰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경매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매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근저당권자를 만나서 보는 것도 모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딪히는 게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라니까 부딪혀 보시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호가는 3억 6천이에요. 와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3억 6천 5백에 8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4억에 나와 있어요. 이야, 4억? 많이 올랐네. 그러면 4억에 나와 있으니까 이 근저당 앞에 6천, 1억 8천이면 2억 4천이면은 4억? 그럼 뭐야? 4억에 낙찰되면은 이 수순이 조미숙 씨 1억은 잘하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와. 그런데 이 유재명이라는 임차인 때문에 입찰을 섣불리게 못 들어올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후지필름은 여러 가지로 뭐 법무팀 담당자가 뭐 만나서도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여러 가지 기대는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미숙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만나면은 이 집안 어떤 스토리를 알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미숙 씨를 만나면은 저는 충분히 이 류재명이라는 임차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물 한 잔은 먹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호가 하니까 위치는 이제 한강변은 보이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덕소역에서 걸어가긴 좀 멀고요. 마을버스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물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모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9개 물건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 얼굴을 보고 또 말씀을 드려야지. 아이고, 아니 성향이 엄청 얘기했더니 이제 또 저녁 먹은 게 다 꺼졌네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금융권이 갖고 있는 건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 근저당권자라든가 어느 일반 회사 갖고 있는 근저당은 여러분들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전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지금,
아우, 난 집이 있어서 입찰 못해. 서울에 집이 있어 입찰 못해. 나는 조정지역이야 입찰 못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할 거면 상관없는데 또 집이 두 개가 되면은 세금이라든가 위험스럽잖아요. 그래서 경매하는 걸 잠시 쉬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경매 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대로 근저당권 그 검색을 계속 하셔가지고 이런 물건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우편 보내고 또는 뭐 직접 시간 될 때 한번 찾아가시든 해갖고 만나서 협의를 하시면서 이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시고 그리고 협상력도 키우시면서 이런 물건을 잘 잡으시면 저는 1년에 이런 물건 뭐 한 두 건 해가지고 하나당 500,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1년에 비용 제하고 말씀드리는 비용을 다 제하고 1000만 원씩 두 번 해서 2천만 원 하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물건 가능하다. 왜? 많은 분들이 엄두를 못 내요. 엄두를 안 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정말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경매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근저당권 그걸 뭐 MP에 어렵기도 하고요. 또 근저당 채권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왠지 두렵고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경매 입찰 도전하는 분보다는 저는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좀 되면은요, 뭐 종식보다는 조금 수그러들면은 추석 지나고 한 10월 달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감염자가 뭐 진짜 50명 미만, 한 10명 미만으로 쭉 줄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홍치경매에서 스터디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10월 달에 제가 스터디는 MPL 스터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근저당권만 물건만 모아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그 할 수 있게끔 옆에서 그 수리차장님하고 우리 김 변호사하고 푸시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거기 오시는 분들은 김 변호사가 일을 해야죠. 예, 근저당을 매입하면은 김 변호사가 등기 다 치고 해야죠. 예,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원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채권을 매입하고 배당 받는 거를 제가 원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한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서울에 경기도에 또는 지방에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제가 뭐 오픈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생방송 뭐 유튜브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어차피 경매 물건은 계속 나오니까요. 이 물건을 지금 못하면 안 큰일 나요. 앞으로 계속 물건은 많아요. 물건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 떠나간 거에 아쉬워할 게 없어요. 물론 아깝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이 물건 가면 다른 물건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또 좋은 물건 계속 나오고요. 지금 경매에 신청된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법원에서 막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행의 그 지점장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자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경매 물건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더 나오면 더 나오지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 중에 은행이 갖고 있는 근저당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금융권 근저당도 있겠지만 개인 근저당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질권대출은요 9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저당 채권을 뭐 1억짜리를 내가 8천에 사기로 했다. 그럼 8천에 90%니까 7,20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질권 대출은 경매 대출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빈틈이 될 수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조건은 뭐 질권 대출의 조건도 뭐 신용등급을 보긴 하는데요. 신용 불량자는 안 되죠, 당연히. 신용이 불량이신 분은 빨리 신용을 회복하시고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 뭐 한 7등급? 한 6, 7등급만 돼도 충분히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죠. MPL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MPL 치시면은 MPL 굉장히 많아요. 근데 MPL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MPL은 뭐다? MPL 설명을 뭐하러 합니까? 설명할 게 뭐 있어요? MPL이라는 거는 부실난 채권, 근저당 채권을 이자 안 내는 거를 내가 내 앞으로 갖고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배당받고 말면 되는 거고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지.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MPL 전부예요. 더 이상이 알 거 없고요. 책 보실 필요도 없어요. 책을 보신다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샀는데 제가 우리 수리 차장님 읽어보시라고 드리고 차장님이 다 읽었다 해서 제가 봤는데
그저께 그 책을 정확하게 제가 40분 만에 한 권을 다 봤는데 다 읽었냐? 아니죠. 쓱쓱 봤는데 정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물론 전체적인 걸 아우르면은 뭐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거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저는 교육자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뭐 나는 교육에 철학이 있다. 필요 없죠. 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수학 성적이 잘 나와서 대학을 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의 도구로서 활용하면 되는 거지. 아니 얘들이 수학의 어떤 원리를 이해시키고 얘들이 앞으로 자라가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수학 점수가 잘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게 제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경매 MPL을 궁금해하시면 MPL에 대해서 MPL의 역사, 유래, 저도 잘 모르는 역사 유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저 로스타에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집어삼킨 게 아마 MPL의 시초라고 전 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이전부터는 뭐 제가 잘 모르죠.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MPL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루트 방법 그다음에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밀어드리고 잡아드리고 끌어들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MPL의 유래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채무인수고 대의변제고 그런 거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대의변제, 이순위 근저당권자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도 버겁고요. 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할 수 없는 거 이론만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거고요. 그런 거 위주로 제가 계속 골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홍태경매로 오시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그걸로 다 할 수 있으면 하신 거를 또 우리 카페에서 또 했던 과정들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낙찰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또 경매하시면서 뭐 경험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카페에서 좀 많이 글도 써주세요. 글도 써주시고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글도 좀 써주시고 하면은 또 제가 신나서 댓글을 또 열심히 달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소통하는 것도 재미도 저도 좀 그런데 지금 요즘 좀 글이 좀 적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말씀드리려니까 더듬더듬하네 또. 다른 얘기할 때는 막 떠들다가 부탁 같은 거 하려면 제가 말이 좀 막혀요. 네. 질문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채팅 한번 보시고요. 후순위 MPL 채권을 양수받아 경매 입찰하였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았으나 낙찰 금액이 적어 MPL 인수자가 뭐 상계 처리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상계 처리가 내가 후순위 채권자인데 상계 처리가 안 되면은 안 되는 만큼의 뭐 앞선 금액은 내가 납부를 해야죠. 예. 그래서 배당이 없게 낙찰 금액이 그렇죠. 낙찰 금액 납부해야죠. 내가 2순위, 3순위 채권자인데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근저당을 내가 매입했는데 그거보다 부족하게 낙찰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근저당은 뭐 내가 샀는데 잘못 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만큼은 앞선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죠. 맞습니다. 아유 뭐 열심히 사시는 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10억의 설정 금액으로 일부 상환하고 실제 근저당이 2억이 남아있는 MPL을 인수하여 요거는요, 이 상계 처리하고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미 12억 근저당이라고 하더라도 10억이란 돈을 다 받아갔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남아있는 2억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기 때문에 그게 12억이라고 해서 5억까지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당은요, 판사님이 배당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배당 재판부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허위 채권 계산서 뭐 안 받은데 받았다고 아니 받았는데 안 받았다 뻥치거나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일일이 계산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판사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 계산할 때 계산된 게 얼마인지를 쭉 나열해 갖고 그걸 다 받아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12억인데 10억 원 이미 상환했다. 2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2억에 대해서 계산되는 거지. 그게 만약에 계산이 누락됐다고 해서 뭐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 사는 거는 안 되죠. 아니 후순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후순위 채권 금액은 살 때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에 맞게 내가 낙찰 금액을 이 정도 써가지고 또는 내가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정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 내에서 쓰셔야지 터무니없이 후순위인데 비싸게 사가지고 다 주고 사가지고 내가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잠깐만요. 어차피 경고 절차가 끝나면 그 근저당 채권자들은 절차가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파느냐? 그거는 여러분 앞선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앞으로 쭉 얘 끝나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이 급하잖아요. 여러분들 금매라는 게 왜 얘기했어요? 근저당도 금매예요. 아니 금매라는 게 뭐야? 급하게 파는 물건 아니에요? 급하게 파는 물건이라는 뜻은 돈이 급하니까 나는 당장 빨리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남들하고 다 같이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싸게 내놔서 싸게 내놓으면은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는 것. 그래서 그거 물건이 팔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자도 11월 달에 입찰, 낙찰자가 11월 달에 나와서 대금 납부하고 배당까지 가면은 내년 3월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11월 입찰 기일이면은 내년 3월이면 5개월이잖아요. 5개월이 있어야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웬걸? 홍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근저당을 사겠대. 그런데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은 내일이든 모레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매. 예, 금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당장 계약하자 그러면은 벌써 눈동자가 흔들리고요. 제가 딱 볼 때 이분이 돈이 급하구나. 그런 경우에는 얘기만 잘하면 금액을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자꾸 만나다 보면은 노하우가 쌓인다니까. 근데 이 방송을 이번에 계약하신 분들 보시면은 제 수법을 다 아실라나? 보실 텐데 그분도 사장님도. 예. 사장님 저기 그렇다고 사장님들 사장님의 제가 눈을 보고 제가 금액을 깎으려는 건 아니니까 혹시 제 방송 보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면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이 어려워요. 처음에 도전이 어렵지 도전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한 대로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엄두가 안 났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손이 얼마나 야리야리합니까? 이 손으로 무슨 복싱이에요, 복싱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관장님 맨날 저보고서 여자 손 같다 그러고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손이 되게 아담하고 귀여우시네요. 아담하고 귀엽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손으로 꼭 복싱 하겠냐 그 뜻이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맨날 치다 보니까 단단해진 거고요. 이제 저희 국제복싱 체육관에서 그 딱딱한 샌드백을 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절대 세게 못 칩니다. 아프니까. 그냥 글러브만 끼고 물렁물렁한 샌드백 치는 사람들은 딱딱한 샌드백 치면 아프죠. 허물 벗겨지고 피나죠. 맨날 치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주먹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부담도 있겠지만 도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제가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제 있는 걸 다 거저 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는 건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드려도 계속 나와요. 예. 샘 솟는 물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우리 홍택물 카페 오시면은 제가 내일쯤에서 이제 차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카페에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김 변호사가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요즘 조금 좀 카페에도 글도 못 쓰고 하는 것 같은데 답글도 못 달고 제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다. 댓글 좀 달아라. 그래서 아마 우리 김 변호사하고도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하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홍티겸의 카페를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 카페에서 오셔갖고 그런 물건들 보시고 도전하시고 어려우신 건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힌트도 드리고요. 안내도 해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물건을 공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물건에 도전해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많으니까 또 내 여건에 맞는 걸 찾는 거니까 다양하게 금액들도 다양하게 5천짜리도 있고 2천짜리도 있고 아까 보신 걸 8천도 있고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양하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니까 예. 복싱 글러브 사무실 뒤편에 예.
저 골프요? 네. 지금, 뒤에 골프, 골프구나. 네. 네, 골프를 제가 골프를 못 칩니다. 네, 골프를 못 치고요. 저는 골프도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것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 모르겠는데, 폼도 굉장히 엉성하고요. 그러니까 보면 웃겨요. 웃기고. 저도 제가 알아요. 걸음걸이도 웃기고, 폼도 웃기고. 왜냐면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뭘 해도 저는 웃겨요. 그런데 그런 걸 창피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거죠. 웃으면 웃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제가 크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폼이 웃긴 거를 어쩌라고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제가 좀 약간의 날아가는 걸음걸이 약간 팔자인데,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걸 또 걷는 건데, 그걸 제가 멋있게 모델처럼 걸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제 생긴 대로 사는 거고요. 생긴 대로 살아서, 그래서, 보이는 거대로, 대신에 중요한 거는, 노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골프 빼고 잘하는 게 아니고, 복싱도 그렇다고 제가 그냥 연습하는 거지. 만약 제가 대회 나가면은 제가 누구하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지겠죠. 네.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올려서 물어보시고요. 네, 물어보시면 제가 오늘 또 금요일 밤이기도 하니까 시간 여유가 충분하니까 제가 하나하나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글을 안 쓰시네. 네. 자, 제가 이제 경매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함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경매가 다양하다는 거는 똑같은 물건이 없어요. 똑같은 점유자도 없고, 똑같은 임차인도 없고, 똑같은 주인도 없고요. 그래서 사례마다 다 다르고, 사람 얼굴이 다른 것처럼 경매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솔직히 경매의 매력이라는 건 지루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서울의 서초동, 아니면 오늘은 중랑구 방우동, 강남구 도곡동,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도 틀리고, 다 새로운 동네고, 그리고 내가 가본 동네보다는 못 가본 동네, 안 가본 동네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라는 것도,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따분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따분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오늘도 내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간접 광고, 예, 공덕역 4번 출구인가? 제일빌딩, 바로 공덕역 앞이 제일빌딩이 보여요. 거기 이제 2층 200 몇 호인데요. 거기 명인한의원, 사공희찬, 네, 그 형님이 이제 한의사, 네,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이제 가끔 저하고 술 한잔 하면은 나는 내년 이맘때 뭘 할 줄 알고 있어. 근데 내년에 뭐 할 건데? 내년에 한의원에서 침 놓고 있겠지? 근데 그 형님은 그걸 워낙 좋아하니까, 워낙 자기의 일의 적성이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침 놓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은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그 양반은 한의사가 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적성에 맞고 정말 즐겁게 하시는 분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오늘도 똑같은 일상 반복, 내일도, 주말이 언제 오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경매라는 게 정말 새로움을 도전할 수 있는, 우울증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새로우니까. 항상 새롭게 긴장되고,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도 입찰하러 가면 저도 떨려요.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발표 앞두고 막 두근거려서 그게 좋아요. 그걸 좋아서 제가 경매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여기 또, 경매로 이제 상가와 임차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못 내고 있으면, 그런데요, 보증금이 깎이고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그분한테 잘 얘기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능사도 아니고요. 그런 임대료를 못 내는 임차인을 만나는 것도 어렵죠. 그분이 사정이 오죽 딱하겠습니까?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못 내겠죠. 그런데 그냥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까면 되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세요. 그냥 과일이라든가 요즘 추석이니까 선물 세트 조그마한 거 사갖고 가시면서 그렇게 어렵냐 말씀을 나누시고 협의를 하셔야죠. 언제까지 이사를 가고 가게 되면은 내가 보증금에서 월세 조금, 다는 아니고 조금만 하고 내가 좀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네, 물 한 잔 먹어야죠. 네.
아유, 무슨 교수님입니까? 그냥 저는 홍티님이 제일 좋고요. 홍티님, 뭐, 홍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홍쌤이라는 표현이 제일 좋고요. 뭐 애들은 뭐 홍트라 부르는데, 홍티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그게 반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선생님이 약자를 붙였는데, 그리고 애들이 반말하는 게 어때요? 애들이 반말한다고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하고 뒤돌아가서, 재수없어. 이런 거보다 앞에서 저하고 편하게 지내면서 계속 그 편안한 마음으로 갖고, 지나가서, 저 없는 데서도 저를 지칭할 때,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좋아해주는 애들이 좋은 거지. 앞에서 존댓말하고, 앞에서 웃어준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또 딴 얘기네. 또 산으로 갔네요. 저는 홍샘, 뭐, 홍티쌤이 제일 좋고요. 네, 홍쌤이 제일 좋습니다. 뭐, 티가 있으니까, 뭐, 홍티쌤은 그렇고요. 홍쌤, 네. 그래서, 함부로 상가도 못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지금도 그렇고요. 10년 전, 20년 전도 마찬가지고 월세를 못 내는 분들도 항상 계시고 어려운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두려워해서 못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저는 다 방법과 빈틈과 저는 활로가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뚫고 개척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술은 뭐 제가 많이는 먹지도 못하고요. 예,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먹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뭐 명도 소송까지 가지 마. 소송까지 가면 돈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협의로서 끝내는 게 가장 좋고요. 강제 집행도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제 집행할 필요 없다. 집행까지 가면 나도 손해지만 뭐 다 손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일 손해는 낙찰자가 제일 손해죠. 예, 그래서 저는 집행까지 가기 전에 협의로 끝나는 게 가장 좋고요. 무조건 하고 내가 조금 양보를 하면서 양보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도 협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의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친절, 그러니까 공손한 예의 갖춰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보증금을 깐다 그래서 그냥 다 빼고 준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우시면은 뭐 요 정도는 내가 양보해 드리겠다 이사비로다가 이렇게 선뜻 얘기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상대방도 내 진정성을 알아준다면 저는 협의가 안 될 게 없다. 욕심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협의가 깨지는 이유가 욕심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홍팅은 모터가 이거잖아요. 모터가 나눠 먹자. 나눠 먹으면 오래 간다. 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은 뱉어져 죽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으면 오래 갈 수 있고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함께 가는 홍티 경매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나누면 오래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이고요. 네, 나눠 먹으면 오래 간다. 네, 저는 먹는다는 표현을 좋아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이 벌써 시간이, 벌써 11시 40분이 됐네요. 오늘 제가 1시간 30분을 넘게 하는 이 또 기록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열정이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는 그냥 홍티금 유튜브에서 정해진 시간에 딱 드리는 거 말고, 특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뭐 지금은 일단 MPL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홍티경매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홍티경매 카페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유튜브 하는 홍티 경매가 있다. 그래서 선전 좀 해주시고 주변에다가 알려주시면은 함께 나갈 수 있는 좋은 또 그런 모임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제가 아마 다음 주에도 방송을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릴 거고요. 또 앞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유익한 방송 또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제가 충청도의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갑자기 세종시가 뜨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2배가 됐어요. 그 아파트도 제가 영상 찍어온 거를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또 우리 편집소녀가 또 편집을 잘 해놔가지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보시고요. 어저께 올린 거 인천의 주안동 빌라 그 영상도 제가 밖에서 되게 잘 찍었는데 그것도 많이 좀 봐주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많이 보고 저는 보여드리면서 뭐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주안동에 나와 있는 주안 이사동 물건 나온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입찰해 보셔도 된다.
물론 많이 쓰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홍티 경매가 될 수 있게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또 홍티 경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100명 못 넘었네. 네, 다음에 이제 100명이 넘는 날이 언제가 올까? 5회차에 100명이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100명이 될까? 기대를 가지면서 제가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있어야 좋은 거죠. 오늘 100명이 딱 넘어버리면 너무 흥미 깨져요. 다음에는 100명.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또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늘 또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물건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또 홍티금의 카페 오셔갖고 잘 봤어요라고 한마디 또 남겨주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 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 주말 내일부터 모레까지 또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로 건강 유의하시고 홍티금의 카페 유튜브에서 또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이게 또 어떻게 꺼지냐? 이제 제가 이제 끄려고 하는 건데요.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네. 네, 여러분 안녕.